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자, 지난번 강의 신금에 이어서 오늘은 임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임수. 자, 임수와 계수가 있죠. 우리 그 신금은 그 주역 8개를 보게 되면 건계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건계. 세 개의 순수한 양요로 이루어진 건계. 그래서 신금은 굉장히 순수하고 까다롭다 그랬죠. 그 자체가 하늘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순물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깨끗한 거죠.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물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생기예요. 생기, 씨앗이다 이거지. 그죠? 다음 생애를 또 연결하기 위한, 순환하기 위해서 저장되는 생기, 생명,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순수한 양기로 이루어진 생명의 씨앗이 이 감수계에 저장이 됩니다. 감수계. 주역 8개로는 감수계라고 그러죠. 천간으로는 임수와 계수의 자리입니다. 지금 그 음묘가 두 개가 양요를 감싸고 있죠. 그죠? 이 양요가 바로 신금입니다. 신금. 여기 순수한 그 생기를 이루어진 이 씨앗이 겨울에 와가지고 추나 추동, 만물이 생장하고 수렴하고 그리고 성장을 멈춰서 이제 그 씨앗을 저장해서 보존하는 그 단계, 즉 그 임수와 계수죠. 여기에서 바로 씨앗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계로 상징되는 이 신금이 순수하지 않다면 여기에서 저장이 되지 못해요. 저장이 되더라도 결국은 죽고 말죠. 그래서 이 다음 해를 시작하는 이 간토입니다. 간토. 주역 8개로는 간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을 상징하죠. 이게 천간으로는 무토입니다. 무토는 산을, 물상적으로 산을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무토가 산을 상징해요? 주역 8개로 보게 되면 간산계입니다. 그칠간자에 매산자. 자, 이 간산계의 역할은 그칠간자예요. 말하자면 추나 추동으로 순환이 돼서 겨울에 그 동으로 겨울동자죠. 거기에서 저장돼 있던 그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그 씨앗을 토극수합니다. 그래서 깨워요. 그래서 후천의 세상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선천의 세상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종시의 자리라고 합니다. 종시. 마칠 종자, 시작할 시자. 그 겨울을 마치고 그리고 봄을 시작하게 하는 그 자리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감수계를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은 감수계. 생명의 저장이 되는데 이것이 임수계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인문학적인 해석이 가능할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괴를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목화금수죠. 목화금수. 자, 목은 봄입니다. 겨울로 보게 되면 봄이죠. 그리고 방위로는 동쪽을 상징합니다. 자, 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간목과 을목이 있죠. 간목은 진괴, 주역 개성으로는 진괴가 태동을 상징합니다. 태동. 만물이 시작하는 태동이죠. 간목은 봄이 시작하는 거잖아. 싹이 트기 시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을목은 주역으로는 손괴에 해당돼요. 손괴. 여기죠. 손괴. 자, 이것은 그 나무에서 씨앗이 나와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봄의 한 가운데죠. 자, 그리고 화는 뭡니까? 이화계죠. 이화계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음을 중심으로 양이 분별되어 있어요. 질서를 잡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나무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화, 정화인데 병화는 꽃을 상징하고 정화는 열매를 상징한다. 여기에서 이 여름으로 상징되는 여기에서 이제 나무가 드디어 어떤 결과를 맺기 위해서 집중하는 때예요.
이화계는 굉장히 밝잖아요. 태양을 상징하죠. 그죠? 그래서 그 태양이 광합성으로 인해서 만물을 갖다가 결실을 맺게끔 다음 생애를 위해서 씨앗을 머금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때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가을로 상징되는 금. 금은 경금과 신금이 있죠. 경금은 태괴, 태택, 그죠? 연못을 물상으로 하는 태괴고, 그 다음에 신금은 건계로 상징되는, 그죠? 건계로 상징되는 생명을 의미해요. 계절로는 가을이고, 방위로는 서쪽입니다. 그래서 수령, 생명을 상징하죠. 여기에서 이 생명이, 즉 신금으로 상징되는 이 건계가 바로 이 수계에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수계에서. 모든 생명은 물에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물은 음이죠. 모든 생명은 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죠? 자, 겨울을 상징하죠. 겨울. 추나 추동이 사시순환을 하면서 드디어 겨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때입니다. 쉰다는, 그죠? 우리도 밤이 되면 잠을 자잖아요. 밤이 되면. 그 잠을 자야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듯이 만물도 이 겨울에 수계로 상징되는 이 겨울에 쉬어야 된다. 씨앗을 저장하고 있다. 다시 봄에 발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계절로는 북쪽이에요. 그리고 색으로 보게 되면 이 목은 푸른색이죠. 그죠? 푸른색이에요. 모든 만물은 푸른색이잖아요. 생명이 태동할 때 그 푸른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이죠. 적색. 그죠? 태양을 상징해요. 불. 금은 흰색입니다. 흰색. 왜 흰색일까요? 그 수염된 그 씨앗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서 순백한 생기만을 저장해야 돼요. 순백한 생기. 거기에는 다른 색깔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 금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흰색이에요. 흰색. 수는 검은색이죠. 왜? 모든 것이 잠장되어 있는 거야. 저장되어 있는 거야. 바깥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햇빛도 들어가지 않아. 거기는 오로지 생명이 다음 생애를 위해서 잠을 자고 있어요. 저장되고 있어요. 우리도 밤에 잠을 잘 때 불을 다 끄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수는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볼까요? 자, 임수계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임수는 순수한 전기만을 모아놓은 생명의 씨앗. 그죠? 생명의 씨앗은 건계로 상징되는 신금이죠. 신금을 음기로 더욱 감싸며 저장하는 기운이다. 음기. 그죠? 두 개의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음이 양기를 감싸고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괴상은 감수계로서 음기가 양기를 감싸 보호하고 있는 상, 사실을 순환하며 쌓인 정보, 그죠? DNA, 생명의 씨앗이에요. 정보와 지혜가 응축되어 있는 결정체. 자, 여기 지혜가 응축되어 있다 그랬어요. 지혜. 왜 지혜일까? 춘하, 추동을 사실을 순환하면서 경험한 모든 지식과 모든 정보가 응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가 되는 거죠. 그 지혜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또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감수계에 지혜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수계는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생명을 저장하고 있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오상 중에 뭐예요? 지혜롭다 할 때 그 지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의 예지신 그러잖아요. 인은 목이죠. 그 화는 예입니다. 예. 왜 예? 질서. 그 다음에 상하 질서. 그 다음에 금은 의로움이죠. 의로움. 그죠? 정의. 바라야 되거든. 생명의 씨앗은 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는 바로 지혜입니다. 추나 추동을 사실을 순환하면서 겪은 모든 지식과 지혜. 그죠? 그래서 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은 뭡니까? 신은 토에 해당돼요. 토는 중앙이잖아. 추나 추동은 그 토를 중심으로 토를 신뢰하고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만물은 토를 신뢰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자랄 수가 없잖아. 그치?
토는 모든 목화금수의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믿을 신자. 이렇게 옛날 조상들은 이런 사시순환을 통해서 모든 어떤 지혜를 갖다가 규정한 거예요. 정의를 내린 거야. 그냥 뭐 인의 예지신을 갖다 거기다가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임수는 자 씨앗을 저장하는 능력이므로 생각하고 준비하며 계획하는 성질이 강하다. 임수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 임수를 일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죠? 또한 수는 엄동설한 꿈꿔오른 땅속 깊이 저장된 씨앗이 봄을 기다리는 상이니 올바르게 저장되어야만 봄이 왔을 때 딱딱한 껍질을 뚫고 깨어날 수가 있는 거다. 자, 이 간토죠? 토입니다. 토. 이 토가 이 수를 극해요. 토극수. 그죠? 토극수. 그래서 이 가운데 저장된 이 양기, 생기가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간산의 모습이 바로 양기가 위에 올라와 있죠. 그죠? 깨어나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천간으로 무토 자리인데 지지로는 축토가 되겠죠. 축시. 지장간은 계신기입니다. 계신기. 자, 계가 앞에 나와 있죠. 물이 땅 표면에 축축하게 젖어들기 시작하는 때예요. 이때가 겨울과 봄 사이잖아. 그죠? 자, 땅이 물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신. 이 신이 바로 뭡니까? 신이 바로 여기 이 신금이죠. 신금이 이 임수계에 저장되어 있고요. 이 저장된 것이 이제 드디어 땅이 물러지기 시작하면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나올 준비를. 이 신금은 뭡니까? 계신기 신금은 생기잖아. 생명, 씨앗이에요. 계신기, 기토. 그죠? 토를 바탕으로 해서. 땅이 물러지기 시작하면서 저장된 씨앗이 깨어나려고 하는 시기, 준비하는 시기. 그것이 바로 주역괴상으로는 간토 자리가 되고요. 간산계. 천간으로는 무토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산계는 종시야, 마치고 시작하는 자리, 후천을 마치고 선천을 시작하는 자리, 끌고 나가는 힘이 강한 거죠. 시작하는 힘. 바로 무토가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토를 일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굉장히 고집이 강하고요.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해요. 커요. 자, 다시 책을 볼까요? 올바르게 저장되야만 봄이 왔을 때 딱딱한 껍질을 뚫고 깨어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수는 인내심이 강하고, 그죠? 교훈을 견뎌냅니다. 교훈을. 또한 성정이 바름으로 사덕 중에 정이 된다. 성정이 바르다. 바르지 않으면 씨앗을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정이 바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덕 중에 정이 돼요. 정. 원형이정 중에 바로 여긴 정이 돼요. 이 정자는 고들 정자, 즉 우리 식으로 따지면 바를 정자가 되는 겁니다. 정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감수계는 주요 계상으로 보게 되면 혼돈의 의미도 있고, 혼돈, 휴식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바라요. 역설적이죠. 혼돈인데 굉장히 바르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혼돈은 혼란스럽다라는 그 혼란이 아니라 음양이 서로 분별되지 않고 같이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버무려서 그 안에 생명을 저장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바른 모습이죠. 우리 우주 만물의 원형의 원형. 원형은 바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괴상은 감수계가 되고 천간은 임수가 되는데 수기죠. 그죠? 바다예요. 물의 근원이에요.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호수가 되기도 하고요. 바를 정자, 그죠? 고들 정자, 원형이 정할 때 이 정자는 바로 바를 정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기를 저장하고 있죠. 생명이 휴식하는 시기예요. 혼돈이죠. 혼돈은 혼란스럽다, 난잡스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딱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같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임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를 일간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 생각의 깊이가 깊죠. 그리고 인내심도 강하고요. 기다릴 줄 알아요. 넓어요. 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속내를 잘 모르죠. 이제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천간으로 임수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문학적 이치를 알아야 우리가 사주 명리를 분석할 때, 즉 사주 8글자를 분석할 때 폭넓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임수는 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그 코끼리 다리 만지는 어떤 그런 정도의 통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무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토는 기토와 서로 마주보고 있죠. 나란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